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이메일 주소로 무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사용과 WPI 검사 결과를 바로 보내주셔도 무료 상담에 신청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명절 동안 황심소에서도 이 이방인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지난 1년 동안 이방인이 어떻게 암투병을 하고 지냈는가. 사실 어제 제가 이방인을 설 지나고 나서 처음 다시 봤습니다. 조금 몸은 조금 살이 많이 빠진 듯 하지만은 제가 1월 초에 이 마지막으로 상담을 할 때에 비해서 훨씬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그때는 진짜 손에 혈관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살이 다 빠져가지고 진짜 피골이 상접하다 이런 이 느낌이 훨씬 없이 좀 체중은 많이 빠졌으나 그래도 이 건강한 느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날씬해진 그런 모습을 언뜻 느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이런 힘든 주제를 가지고 무려 5부작이나 다큐, 그것도 심리 상담 방송을 만들 생각을 했냐. 글쎄요. 저는 사실 이 방송을 만든 이유는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자기가 어떤 신체 병에 걸렸던, 또는 이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가졌던, 또는 자기가 진하게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던 자기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문제든 몸의 병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던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더 뚜렷하게 구체적인 사례로, 또 구체적인 사람의 병을 통해 가지고 한번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1년에 걸쳐서 이 5부작, 진짜 이방인 그분도 사실은 누구도 이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본인의 투병이라고 할까, 본인의 이 암 진단과 또 암이라는 병을 어떻게 겪고 극복해 가는가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이 만들어지는 병, 암, 췌장암 4기, 이방인의 생존 기획, 이 다큐 드라마를 보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댓글을 보면서 과연 이 처음에 이 다큐를 기획했던 저의 의도가 여러분들한테 잘 공유되었는가? 그리고 사실은 그 다큐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황심소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담 사례의 에센스가 뭐냐,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알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거를 마음을 읽고 싶어하는 당신에게라는 이 책으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약 100년 전에, 사실은 1895년에 프로이드가 Studies on Hysteria, 히스테리아에 대한 연구라는
5명의 히스테리 환자들, 본인이 봤던 환자 4명과 또 본인이 보지 않고 친구가 봤던 환자, 그 사례 5개를 가지고 진짜 그 당시까지의 모든 의사들이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것은 신체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진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사람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온갖 병, 정상이라는 것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환자들을 치료를 해보니까, 환자들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쓴 처음 프로이드가 최초로 쓴 책이 Studies on Hysteria, 히스테리아에 대한 연구. 그게 1895년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책이 나온 것과 거의 같은 심정으로 제가 21세기에, 그로부터 100년, 거의 1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마음을 잃는 것이 각자 우리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몸의 아픔을 어떻게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치료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이것을 제가 황심소에서 상담한 사례를 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을 잃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마음이라는 게 뭐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마음을 잃는 구체적인 방법으로까지 정리해서 나온 책이 바로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이거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130년 전에 130년은 아니구나, 120년 전, 지금이 2022년이거든요. 어쨌든 100년 전에 나온 프로이드의 히스테리 연구에 필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100년의 시간 이상 동안 또 프로이드 이후에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일이 심리학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지만은 여전히 마음의 아픔이나 또는 삶의 문제가 개개인의 마음을 잃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존 심리학에서는 마음 자체를 규정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을 규정하고 그것이 그 사람의 몸의 아픔으로 나타나거나 마음의 아픔으로 나타나거나 삶의 문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풀어서 설명하고 또 그거를 알려준 책이 바로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이거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설 연휴 동안에 이 이방인을 통한 다큐로도 알려주고 했는데 그게 일부 분들은 또 그 다큐를 보고 댓글을 통해 가지고 그걸 공감하신 분도 있는데 또 그 댓글 내용은 엉뚱한 데 초점을 둬 가지고 댓글을 달기도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들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먼저 한번 살펴보고 제가 일종의 댓글을 다신 분들의 마음도 읽어주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지고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들의 마음을 단지 그분들이 마음이 아프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냐, 괴로워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또 왜 나를 가지고 그래요? 라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연결해 가지고 이 오늘의 항심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병, 암, 췌장암 사기, 이방인의 생존 기록 그 다큐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댓글이 나왔는지 우리 경상도 AI 아가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방송을 통해 깨달은 점은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묻고 지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길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이해 안 가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 그래야 제 스스로 제게 가장 유익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병원뿐 아니라 관공서에서 공무원이나 경찰관 혹은 다른 전문가들을 만날 때도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 질문하지 않는다면
자칫 배가 산으로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들었는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마음을 읽고 자기 마음을 읽는다는 거는요, 사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왜? 내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는 겁니다. 뭐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살려주세요!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읽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지욱님 아주 본인이 느낀 거를 잘 표현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경기도 AI 아가씨, 경기도에 요즘 뭔가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경기도에 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JM 완전 사랑합니다. 이게 JM이 경기도 출신인 그분이신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한번 보입시다. 정말 암 환자, 중증 환자 자기부담금 5%. 이게 진짜 국민들 건강을 위한 복지가 맞나?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임. 저 재작년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9회인가 10회인가 받았음. 25회 강제인데 내가 남편이 옆에서 아무리 난리쳐도 그냥 안 갔음. 타목시펜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약 매일 24시간 간격으로 먹으라고. 안 먹으면 당장 암 재발되어서 죽을 것처럼 겁박함. 그래서 그 약 먹으면 재발 확률 얼마나 줄어들어요? 의사왈. 논문 찾아볼게요. 다른 병원 가보세요. 네. 그러게요. 재밌게도 이 암 환자, 중증 환자 자기 부담금 5%라는 게 국민들 건강을 위한 복지인지 아니면 암이라는 병명을 붙인 다음에 대학병원, 특히 대형 병원, 우리 메이저 5개 병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들의 가장 안전한 수입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만들어준 건지 참 역설적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운이 좋으면 환자가 의사를 닭 잡듯이 쪼다보면 사실 의사지도 모른다는 듯한 사실을 토해내는 의사를 만나기도 한답니다. 병원비 문재인 케어로 엄청 싸니 여기저기 다녀보세요. 나도 처음엔 자기 부담금이 너무 싸서 이건 뭐 아파도 돈 걱정으로 죽을 일은 없겠구나. 대한민국 선진국 맞네 싶어서 좋았는데 내가 의료사업의 호구 또는 통계에 넣을 마루타라는 게 느껴짐. 암 치료비 산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학천재라는 게 가슴으로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네, 암 치료비 산정하는 분들이 수학천재가 아니라 그분들이 실제로 이 치료비든 이 보험 수가를 설정하던 이 모든 거는 의료 비즈니스의 천재라고 부를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내 몸에 나타난 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놀랍게도 의료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거. 중세에는 교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장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장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20세기, 21세기에는 이 의료 비즈니스가 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어쩌면 신을 대신해서 또는 사제를 대신해서 신부나 이런 걸 대신해서 의사라는 직업에 있으신 분들이 우리의 이 몸을 담보로 해서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훌륭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 그게 중세에는 이 종교 지도자나 사제라는 분들이 하셨던 거를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뭐 전혀 이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마디로 라는 아이디 분이 또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경상도 AI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내 친구는 멀쩡히 강남 성모병원 들어가 항암 4차에 힘없이 사망. 어이가 없었다. 이것이 병원인가? 사람 죽어도 환자는 죽을 수 있다는 사인 하에 항암 맞는다. 합법적으로 살인. 이거 보니 병원의 처사가 이해감. PET 계속 찍고 600만 원 넘는 항암 계속 맞아야 하고 몸이 항암 맞을 몸만 만들어지면 또 와서 맞고
조금은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이 말 듣고 또 맞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 친구는 항암 안 맞았으면 많이 더 살았을지도. 아니, 지금도 살아있을 것 같다. 3cm짜리 죽이려고 그 많은 항암을 맞았다. 시벌. 그러게요. 3cm 이 암 세포를 죽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170cm 그분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대체 이게 치료냐 이런 황당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도 그 상황이 있을 때 과연 의사한테 치료가 진짜 세포를 죽이는 겁니까? 저를 죽이는 겁니까? 이 질문하기 쉽지는 않겠지만요. 우리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느끼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성숙리라는 분이 또 댓글을 달는데 경기도 AI 무슨 말씀인지 한번. 죄송하지만 저는 암 선고를 받은 것이 남의 사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집 방송을 보는 것이 집중도 잘 안 되고 잠도 자꾸 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만약 암 선고를 받은 것이 나라면 금옥님처럼 저리 침착하고 솔직하게 박사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화들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무서워서 황상민 박사님 앞에서 러브크래프트 소설 속 주인공처럼 정신이 도리도리 돌아버렸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암 선고나 치료보다 나 자신을 직면하는 걸 더 두려워하는 걸까? 사실 지금 이분이 이 댓글을 다시면서도 본인이 헷갈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분은 이 특집 방송을 보는 것 자체도 두렵고 이 걱정이 되시는 분, 암 선고를 받으시면 아마 의사 선생님 앞에서 대성통곡하시고 그 다음 날로 아주 선생님 살려주세요. 암치료 가능하면 빨리 암수술 해주고요. 빨리 암치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지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암 선고 자체를 그냥 본인한테 죽음의 선고고 그 선고를 하는 의사 선생님은 마치 저승사자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자기 마음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본인은 직면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지금 보이시고 계시는 거죠. 자, 또 어디서도 듣지 못할 귀한 이야기들 유튜브로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을 나 스스로 외면했을 때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되는지 알게 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박사님께서는 기존 의사들의 몸의 아픔에 대해 기계처럼 정답을 찾아내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 설 특집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현상에 대해 정답을 찾아서 말해줄수록 오히려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기존 의사들이 몸의 아픔에 대해 기계처럼 정답을 찾아내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몸을 기계처럼 의사들이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정답이라고 믿고 막연히 내 몸이 됐든 누구가 됐든 이 병원에 들어온 환자들은 마치 풀빵 찍어내듯이 탁탁탁 하는 거를 치료라고 믿고 또 그 환자를 치료하는 현대의학의 진짜 환자의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또 환자의 병을 치료한다는 건 뭔가? 이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그건 비판은 아닙니다. 대체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저는 하나하나 특히 그걸 아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거를 이 이방인 박금옥 씨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분명히 확인하고 싶어서 이 설 다큐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또 계속 읽어주세요. 이건 의사건 변호사건 상담사건 전문직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영상까지 보고 난 후 막연히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정답을 찾는 사고방식이 의도치 않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이 진정한 전문성을 드러내며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막연히 어떤 상황에서 정답과 같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문직으로서 진정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비단 전문직이라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이 댓글을 다신 분은 적어도 사고하는 능력이나 이 수준이 거의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런 분이 이 다큐를 보고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문직 하면 의사, 변호사, 교수 이런데 사실은 그런 직업이 전문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스페셜리스트 또는 프로페셔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특정한 타이틀이나 또는 면허증 허가증, 자격증을 가지면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까지도 알려주시네요. 저 생각에 대부분의 의사, 변호사, 교수라는 사람들 과연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문가라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10명에 1명도 만나기 힘든 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거든요. 10명에 1명이 뭔가요? 100명 중에 1명도 만나기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 라는 햄릿의 대사. 저는 햄릿에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이 방송에서 알려주는 사연의 핵심 문제는 설령 죽음이 내 코앞에 있다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것. 과연 박금옥님이 위 질문의 절박함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죽음, 그 과정과 죽음 이후 저는 이에 대해 솔직히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죽은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도 전혀 늦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오히려 죽는 그 순간마저도 바로 지금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끝까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되물을 것을 이 방송을 보며 다시 다짐합니다. 황심소 설득집, 최장암 4기 환자, 이방인 5부작, 2022년의 초입에 다시 결기를 품고 제 삶에 뛰어들 뜨거운 불길을 지핍니다. 제작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분 또 댓글이 재밌네요. 이 이방인 분에게 대해서는 뭔가 좀 이분은 본인이 그런 암 투병을 나름대로 한다. 또는 암 환자로서 또 본인이 진단받고 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아직 이분 지금 자기가 왜 암 환자 상황을 겪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한마디 하면서 놀랍게도 이 다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그 생각과 질문을 자기에게 던질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는 진짜 이 방송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 방송은 당신이 암 환자로 이 진단받거나 규정되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조금이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런 의문을 가졌다면 바로 이방인 이 다큐를 보시면 압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길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쭉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의사 하는 말 듣다 내가 암 걸릴 것 같네요. 이건 예술이네. 네, 뭐가 예술인지 모르지만 다큐가 예술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한편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와도 내 마음을 외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동안 봐온 황심소 영상 중에서 가장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네. 뭐라 말을 할 수 없는 감동입니다. 박사님이 어쩌자고 이런 테마를 잡아서 연구하셨는지 신기하고도 고맙습니다. 네, 어쩌자고요. 이 답답하고 힘든 21세기 각자 도생의 시대에 우리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 답을 찾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방향을 찾아가는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황 박사님은 이 사회에 배달된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네. 간호사 너무 아파. 어떻게 좀 해봐. 인생은 고통이었다. 특히나 암 환자에게 있어 하루를 더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이 필요했다. 현대의학은 암 환자에게 항암제라는 고통을 주고 얼마 남지 않은 약간의 삶을 허락했다. 이에 환자는 허락된 삶을 위해서 고통을 인내해야 했다. 하지만 내 앞의 환자는 그러지 못했다. 네, 수술도 불가능한 췌장암 사기, 이방인의 성공적인 1년 생존 기록, 이 다큐를 본 종양내과 간호사의 감상문입니다. 실제로 종양내과에서 이 항암을 치료를 받는 환자를 보는 간호사도 이 방송을 봤다는 이야기네요. 자, 마약성 진통제 드릴게요. 근데 진통제가 호흡근도 이완시키기 때문에 순식간에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환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찾았다. 나는 그에게 진통제를 주면서 그의 삶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항암 치료라는 것이 그랬다. 버티다가 고통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간호사에게 췌장암 사기 이방인의 성공적인 1년 생존 기록은 예전에 감명 깊게 봤던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 마지막 엔딩 장면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신이 현대의학이라는 이름의 진리의 문 앞에서 이방인에게 물었다. 삶을 원하나? 그렇다면 고통을 주지. 고통이 없어지기를 원하나? 그렇다면 죽음을 줄 수밖에 없네. 그것이 바로 현대의학의 등가교환이라는 거야.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어야 하지. 자, 그렇다면 무엇을 나에게 줄 거지? 신의 물음에 이방인이 답했다. 현대의학, 이거 가져가려면 가져가. 나한테 필요 없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현대의학에 더 이상 기대지 않을 거야. 신은 놀라워하며 이야기했다. 현대의학을 가져가라고? 네가 현대의학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최첨단 장비와 기술만이 너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야. 신의 물음에 다시 이방인이 답했다. 최첨단 기술 좋지. 하지만 그 기술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희생되어야만 했어. 아무리 좋은 기술이었다 한들 어제 죽은 암 환자를 오늘까지 살릴 수는 없었지. 현대의학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고 의학이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의술이라 하더라도 나를 살릴 수 없어. 나는 그것을 깨달았어. 나는 나를 먼저 찾을 거야. 네, 신에 대한 믿음. 우리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신에 대한 이 갈급함이 더 생겨나죠. 그리고 우리 몸이 아프고 죽을 상황이 된다면 더욱더 우리는 신과 같은 위치를 차지한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거에 매달리려고 하는데, 그 현대의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 스스로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치 과거의 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매달렸던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로 우리가 이 간호사의 감상문을 읽어보게 될까요? 이에 신이 이야기했다. 정답이다. 네가 이겼다. 원하는 것을 가져가라. 깊은 상념에서 깨어나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봤다.
간호사로 지낸 지난 7년 동안 나는 일하는 것이 유독 더디고 어려웠다. 왜 나는 일을 못하는 걸까? 마음 한켠에 숨겨놓았던 작은 생각을 다시 꺼냈다. 이렇게 수술을 해서 난도질을 하고 약을 때려 부으면 살 수 있는 거 맞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간호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의사는 죽어도 이런 질문 안 던져요. 왜?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결코 의사 역할을 못하게 되거든요. 사명감보다는 대형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 타 직종보다 꽤 좋은 페이를 얻을 수 있었기에 버텨왔던 지난 세월이었다. 어찌 보면 항암 치료에 대한 나의 불신이 나를 더디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에피소드는 암 환자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나에게 항암 치료란 무엇이고 그 가운데에서 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길을 알려주었다. 앞으로 암 환자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호사가 돼야겠다. 아, 이 댓글은 진짜 제가 이 이방인 만들어지는 병, 암, 췌장암 사기 이방인의 생존 기록 이 다큐를 만든 보람을 느끼게 하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성공적인 1년 생존 기록 이 다큐를 보고 종양내과 간호사 분이 이런 감상문을 보내주신 것에 다시 감사함을 표하고 이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설 특집으로 이 했던 오부작 이 만들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다시 감사를 표하면서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 이제는 좀 더 익사이팅한 지금 21세기에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췌장암 사기 사항보다 더 어쩌면 다이나믹하고 어쩌면 한편으로 재미있는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 시사 심리 분석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새해가 된다는데 왜 희망이 느껴지지 않지? 뭔가 계속 더 힘들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새해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황성민 박사님,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변화된 삶, 발전된 삶을 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새해에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황성민 박사님의 통찰력 넘치는 조언이 필요하다고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황성민 박사님에게 1대1로 자신의 삶의 고민에 대한 조언도 얻고 WPI 성격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는 일거양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에서 WPI에 대해서 배우면 자신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와 나의 주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상담가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적극 참여해주세요.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